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의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1년 필답병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의 특별교육의 내용과 정규직 근로자의 특별교육 시간을 작성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답을 보시죠. 자, 일단 교육 내용 나오죠. 교육 내용은, 자, 1번,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2번,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출구에 관한 사항. 3번,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번, 작업 내용,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번,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거는 산사보작이라고 외우거든요. 산사보작.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산사보밀이라고 외우시는 분들인데, 밀이, 네 번째에 밀로 들어가는 내용은 삭제되었고 변경이 되어서 작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밀을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5번에 추가적으로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이 다섯 번째 내용은 추가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 2번 교육시간 보시죠. 교육시간은 16시간. 근데 여기 가로 내용이 중요합니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해 실시간.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써볼게요. 1월이라고 가정할게요.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4시간 교육을 했어요. 4시간 교육. 그러면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12시간. 4시간씩 하면 되겠네요. 4시간. 이렇게 해서 12시간을 해서 총 16시간이 돼야 합니다. 더해가지고.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장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최초에 4시간을 실시합니다. 최초는 4시간. 그리고 뭐 다음 주에 8시간을 하고. 그러면 12시간 됐네요. 그렇게 하고 또 4시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내에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어떤 시간이든 간에 안전관리자가 시간이 나고 근로자분들이 시간이 났을 때 바로 정리하면 될 듯 합니다. 그 2번.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2시간 이상. 이거는 무슨 말이냐.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가끔씩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하루만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2시간만 실시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현직에 가시면 안전관리자가 되시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현직에 가시더라도 특별교육 시간 때문에 시간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해서 가태료가 나오냐 안 되냐, 가태료 사항입니다. 가태료 사항. 특별교육 안 하면 한 명당 50만 원에 대한 가태료가 부과됩니다. 50만 원. 금액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육은 여러분 안전관리가 되시면 잘 챙겨야 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이 내용 많이 나온 내용이네요. 자, 보시죠. 내관통성 ABE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AB 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여야 한다. 이거를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E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E. 알파벳 E 있죠. E라고 하는 건 일렉트로닉 생각해서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기에 관련된 것은 9.5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말고 AB 종은 안전모는 11.1mm다. 단위 중요합니다. 2번. 충격 흡수성. 최고 전달 충격력이 몇 뉴턴 이상이다? 4,450뉴턴 이상은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그 마지막 내전압성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저렴 파기 없이 견대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이다 라고 정확하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작업형에도 출제됩니다. 작업형에서도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보니 이 내용은 꼭 제대로 암기해 놓으시면 작업형 갔을 때도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작업형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A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350명이며 연천인율은 3.5이었다. 도수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풀어보시죠. 자,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제 자수 곱하기 1000입니다. 아니면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저희가 풀 수 있는 건 일단 도수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이기 때문에 이걸 넘기면 되겠죠. 도수율과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수율은 2.4분의 연천인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4가 나와 있고 2.4는 도수는 2.4이기 때문에 2.4, 그 연천인율은 3.5라고 되어 있죠. 그럼 3.5를 넣으면 1.46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천인율은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연천인율이라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인율은 아마도 당분간 출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게 출제 기준에 빠졌나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고 연천인율이라는 내용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겠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안 나오고 확실하게 안 나온다라고 산업안인력공단에서 뭔가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어느 기계의 고장 발생 확률이 0.004건 시간일 경우 1000시간 가동하였을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다음 퍼센트를 구할 것. 자, 풀이 보시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자 제외되었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번.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 버드의 연쇄성 이론, 아담스의 연쇄성 이론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하이니는 선계직사상이라고 연결됩니다. 선계직사상. 이거 보시면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직접적 원인, 사고, 상해가 들어갑니다. 하이닐은 선계직 사상. 자, 버드, 간기직 사상. 자, 관리의 부족, 혹은 통제의 부족, 기본적 원인, 직접적 원인, 사고, 상해.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 3번, 아담스. 아담스는 간작전 사상입니다. 간작전 사상. 읽어보시면 관리적 결함,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다른 이론에 대한 게 더 있는데 그거는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머지 이론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내용이 또 신추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누전 차단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작업형에 출제됩니다. 작업형. 그래서 잘 외워놓으세요. 자,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가 뭐뭐 이하이고 그건 뭐다? 30mm 이하입니다. 자, 작동 시간은 몇 초 이내일 것. 저희가 몇 초는 제가 알고 있어서 자, 답을 불러드리면 0.03초 이내입니다. 다만 전격 전부와 전류가 50A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독 감도 전류는 몇 mm 이하로 하고 200mm 이하로 하고 200mm 암페어죠. 200mm 암페어 이하로 하고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좀 알려드린 게 보통 1번 답안과 2번 답안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필답도 자주 나오고 작업도 출제가 많이 되고. 근데 3번, 4번은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기존 기출이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3, 4번까지도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자주 나온 문제네요. 자, 답 보시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암기법이 있죠. 이 암기법은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교재의 암기법대로 암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계산 문제네요. 자, 3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의 지름이 30c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를 구하시오. 단 롤러의 지름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변환하시오. 자, 이거는 좋네요. 미리 알려줬네요. 보통은 밀리미터로 변환을 시켜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해설을 보시죠. 자, 일단 표면 속도의 산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보다 롤러 원통의 직격, 미리죠, 미리입니다, 미리. 한 번 더 표시해 드릴게요, 미리. 그 N은 1분간 롤러기에 회전된 RPM 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겠네요.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롤러의 원통 직격이죠. 30cm라고 했죠. 그럼 300mm가 되겠네요. 그럼 300 곱하기 RPM 역시나 300이네요. 그럼 300을 계산하시면, 자, 공학용 계산기를 들어서 계산하시면 282.74333 쭉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둘째 자리까지서 끊다 보니까 282.74로 작성을 하면 되고, 그리고 단위는 미리, 미니트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이거는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굳이 제가 언급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비슷하게 이어지는 문제도 또 있죠. 그 문제는 교재에 보시면 계산 문제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 작성하시오. 자, 제가 파열판 문제는 나올 때마다 헷갈린댔죠. 파열판 문제는 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교재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문제 답안을 보시죠. 자, 유명한 암기법이죠. 방구분입니다. 방구분. 이제 산안상기, 산업안전 분야를 공부하시다 보면 방구분, 정정배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왜? 파열판 문제는 항상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구분이라고 외우셔야 합니다. 자, 답안 읽어보시죠.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 그래서 암기법은 방구분입니다. 방구분. 그리고 방구분이라는 문제도 있고, 뭐 정정배라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재도 역시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흑막이 지구공을 설치할 때 점검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것도 역시나 작업형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작업형. 자, 암기법, 유명한 암기법입니다. 부부버침. 아래에 부부버침 표기해드렸고요. 자, 이거 보시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당연히 봐야겠죠. 2번,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번,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4번, 치마의 정도입니다. 흑막이 지보공에 대해서는 부부버침이라 해가지고 외워놓으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원래는 서술형도 자주 출제됩니다. 서술형도. 지금은 단답으로 나온 문제고요. 서술형 나왔으면 말 그대로 1번 견고한 구조를 갖것 2번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상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써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답형이니까 단답형 내용만 볼게요. 자, 4번. 발판과 벽 사이에는 몇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나? 15cm입니다. 자, 2번.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몇 cm 이상? 60cm 이상 올라갑니다. 60cm. 그리고 8번이 3번이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m입니다. 5m. 자, 9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는 뭐뭐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라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위를 설치할 것. 이거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몇 도다? 75도 이하입니다. 75도 이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사다리에서 좀 중요한 게, 이건 현직에 있다 보니까 하는데, 사다리 상단에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cm 이상.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린 편은 아닌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다리가 설치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색깔을 바꿔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몇 cm 올라가야 하나? 60cm 이상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60cm 이상이.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단으로 높게 올라가야지 딱 정확하게 뭔가 안전구역이 딱 받쳐집니다. 근데 여기 끄트머리에 뭐 진짜 막 5cm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5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게 떨어집니다. 그냥 사다리가 그대로 기울어버린 거죠. 그럼 그대로 뭐다? 사고가 나겠죠. 그럼 그대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는 사다리를 올릴 때는 걸쳐놓은 지점부터 무조건 60cm 이상 가야 한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뭐다? 작업형도 역시나 출제됩니다. 잘 봐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방호 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 작성하시오. 참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원이한테 공놀이를 금지하는 암기법이 있죠. 자, 답안 보시죠.
1번 예초기, 2번 원심기, 3번 공기압축기, 4번 금속정단기, 5번 지게차입니다. 그 6번의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 내용 꼭 들어가야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꼭 6가지 외워놓으세요. 6가지 암기. 왜 그러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금속절단기 제외라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써야 할 거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포장기계, 가로 열고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 내용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역시나 암기 파트가 많다 보니까 암기하는 영역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건 시험 자체가 암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외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1년 필답형 예차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